골목길의 재회. 한낮의 골목길,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낡은 벽돌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78세의 노인 민수는 늘 그 골목을 걸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그 길, 이제는 기억 속 풍경만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있었지만 걸음은 느릿했으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설마, 민수는 걸음을 멈췄다. 맞은편에서 그 시절 친구 경호가 나타났다.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50년 전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다 서로를 알아보고는 허리를 굽혀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민수야, 이렇게 마주치다니 믿기지 않네. 나도야, 경호. 세월 참 빠르다. 그들은 골목길을 걸으며 옛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 후 함께 뛰놀던 놀이터, 첫사랑 이야기, 어쩌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까지.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의 오랜 우정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갑자기 경호의 표정이 굳었다. 민수야, 사실 나 오래전 내가 결혼할 때 그 일 내가 실수했어. 민수는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땐 몰랐지. 하지만 지금 우린 여기 있잖아. 그런 일쯤은 웃어넘길 수 있어.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다른 친구들이 나타났다. 모두 얼굴은 늙었지만 반가움과 장난스러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예상치 못한 재회에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생각했다. 세월은 흘러도 진정한 우정은 변치 않구나. 햇살 속 골목길,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노부부와 친구 이야기. 영감과 할멈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노부부다. 그들의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은 매주 친구 명수와 순이를 만나 화투를 치며 소소한 수다를 나누는 것이었다. 오래된 벽지와 낡은 화투판 사이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명수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명수의 마지막 소원은 젊은 시절 네 사람이 함께했던 아지트, 정동진 바닷가를 다시 찾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감과 할멈, 그리고 순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낡은 승합차에 몸을 싣고 떠난 여행길은 순탄치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나 길을 잃고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주의 도움으로 카카오 내비를 배우며 네 사람은 작은 웃음과 소소한 해프닝 속에서 다시금 여행의 즐거움을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정동진. 붉게 물드는 석양 아래 그들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청춘의 추억을 떠올린다. 파도 소리와 함께 스며드는 젊은 날의 이야기, 친구와 나눈 우정과 사랑, 그리고 함께한 웃음이 다시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 순간만큼은 병과 시간의 무게도 잊은 채 단순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네 사람을 감싼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명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영감, 할멈, 순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 명수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여행의 추억이 선명하게 남아 위안이 된다. 이후 세 사람은 매년 정동진을 찾아 명수를 기리며 삶의 소중함과 우정의 힘을 다시금 확인한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들의 여행은 끝났지만 기억 속에서 명수와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살아있다. 노을빛 약속, 언덕 위 작은 벤치.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자리에 앉았다.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은 늘 아내와 함께 바라보던 풍경이었다. 예전에는 두 손을 꼭 잡고 오늘 노을은 더 곱네라며 웃곤 했는데 이제는 홀로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본다.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손때가 묻은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아내의 모습이 마치 방금 전까지 곁에 있던 것처럼 생생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여보, 또 이렇게 노을을 보러 왔소. 당신이 좋아하던 자리 그대로요. 바람이 불어오자 마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함께 보니 더 아름답지요? 그 순간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소.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그날이 오겠지. 노인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남겨준 추억으로 살아가겠소. 오늘도 약속하오. 다시 만나면 그때는 영원히 손을 놓지 않겠다고.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은 마치 아내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번졌다. 노인은 눈을 감고 그 미소 속에서 다시 한번 아내의 손을 꼭 잡는 듯한 위안을 느꼈다. 동네 친구와의 재회. 수십 년 만에 고향을 찾은 노부부 영철과 미숙은 자동차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래전 떠난 마을은 조금 변했지만 골목길과 오래된 나무 작은 가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여기 우리 어릴 적 뛰어놀던 길 맞지? 미숙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골목을 걷던 중 낯익은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영철이야? 80세 가까운 한 남자가 다가오며 반갑게 외쳤다. 놀란 부부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바로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동네 친구 상호였다. 세 사람은 옛 이야기를 쏟아냈다. 학교 앞 빵집, 여름날 강가에서 뛰놀던 기억, 장난꾸러기 시절 서로를 골탕 먹이던 사건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의 장벽이 사라졌다.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 줄 줄 몰랐네. 상호가 눈가를 살짝 붉히며 말했다. 미숙은 우리도 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만나니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라고 답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월이 지나도 좋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골목을 함께 걸으며 그들은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마치 어린 시절처럼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따뜻함이 섞이며 노부부는 삶의 작은 기적과 행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향은 변했어도 마음속 고향은 그대로구나. 수십 년 만의 재회가 준 감동과 따뜻함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마지막 여행.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 철수와 영희는 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다툼과 웃음을 반복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영희가 불치병 진단을 받으면서 부부의 삶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영희는 남편에게 병원 치료 대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둘만의 여행을 마지막 소원으로 부탁한다. 철수는 노쇠한 몸에도 불구하고 손수 낡은 차를 손봐 준비한다. 둘은 젊은 시절 가보지 못했던 바다, 산, 작은 시골 마을을 차례로 방문하며 잊고 있던 추억을 되살린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뛰며 웃던 순간, 시골 장터에서 옥수수를 함께 먹으며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은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남는다. 그러나 여행의 끝자락, 영희는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결국 산속의 한적한 펜션에서 남편 품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고른다. 철수는 눈물을 삼키며 이제 마음껏 쉬어라고 속삭인다. 반전은 그 뒤에 찾아온다. 영희가 남편 몰래 준비한 여행 일기와 편지 속에는 당신이 혼자가 되더라도 두렵지 않게 이 여행을 내 마지막 선물로 남긴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철수는 홀로 남았지만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같은 길을 다시 여행한다. 비록 곁에는 더 이상 아내가 없지만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웃음은 그의 발걸음을 지탱해준다. 그렇게 노부부의 마지막 여행은 끝이 아닌 남은 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또 다른 시작이 된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퇴직 후 한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60대 남편 성진은 문득 지난 세월 아내에게 충분히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몰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편지지 위에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내겐 큰 선물이었어. 늘 가족을 위해 힘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 미안해. 글귀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성진은 아침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아내가 편지를 발견하고 펼치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글씨 속에서 남편의 진심과 오랜 마음이 느껴졌다. 아내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성진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긴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서로의 손끝과 눈빛으로 나누었다. 그날 작은 편지 한 장이 평생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을 모두 담아 부부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었다. 성진과 아내는 편지 하나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으며 잔잔한 행복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마음.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부엌창을 스며들 때 은숙은 남편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커피 향에 잠에서 깼다. 말없이 다가와 커피를 내려주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신문을 펼친 남편. 은숙은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서 남편의 배려와 사랑을 느꼈다. 오랜 세월 두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다. 병원 예약표를 챙겨주고 퇴근길에 따뜻한 담요를 놓고 가는 작은 습관. 서로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을 전달했다. 점심 식사 후 남편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돌봤다. 은숙은 눈길을 주며 그가 여전히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다. 말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은 늘 함께였다. 저녁이 되자 은숙은 부엌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다. 남편은 자연스레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은숙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늘 내 안에 있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으로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쌓인 이해와 배려가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명절의 충돌. 50대 남편 정호는 한국의 추석을 준비하며 집안을 분주히 정리했다. 하지만 아내인 24세 베트남 출신 릴리는 한국 전통 음식이나 차례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 정호가 송편을 빚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반죽을 빚다가 엎어버렸다. 린,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리는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갈등을 더 크게 만든 순간이었다. 잠시 집안은 조용히 얼어붙었다. 그때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반죽을 함께 만지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조금 도와줄게.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웃음을 띄었다.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정호는 린의 장점들을 발견했다. 린은 서툴지만 정성을 다했고 오히려 색다른 장식으로 송편을 아름답게 꾸몄다. 정호는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전통과 내 방식이 만나서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오는구나.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싸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갈등을 감동으로 바꾸었다. 정호는 린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문화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 되는 거구나. 문화의 벽을 넘어서 중년 남편 현수와 20대 태국인 아내 린나는 국제결혼 3년 차였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문화 차이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사소한 일상에서 갈등이 잦아졌다. 현수는 아내가 한국식으로 집안을 정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린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데도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서로의 습관을 놓고 말싸움이 벌어졌다. 현수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린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건 내 방식이에요. 당신 방식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싸움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린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돌아와 한국식 된장찌개와 태국식 카레를 동시에 준비했다. 현수는 냄새를 맡으며 잠시 멈춰 섰고 린나가 웃으며 서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섞어보자고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현수는 마음이 녹았다. 그는 린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강요했어. 내 방식도 존중할게. 린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둘은 서로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며 음식을 나누었다. 그날 저녁 부엌에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향기가 가득했다. 문화 차이로 생긴 갈등이 작은 배려와 이해로 화해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방황하는 청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부모는 그를 꾸짖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너도 이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말은 그렇게 던졌지만 속마음은 아들의 실패와 좌절을 걱정하며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들은 여러 가지 일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실패했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부모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었다. 그런 부모의 기다림 속에서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조급하게 목표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모가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실수와 후회가 반복되더라도 부모가 묵묵히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들은 비로소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성장해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집은 언제나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다. 부모의 따뜻한 기다림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은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비키니 소동. 바닷가의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 민수는 가족과 함께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었다. 20대 초반 딸 수지는 여행을 만끽하듯 알록달록한 비키니를 입고 바다로 달려갔다. 그 모습에 민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그렇게 입고 나가면 어떡하니?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당황,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 아빠를 바라보며 손을 허리에 얹었다. 아빠, 다들 이렇게 입어요. 저도 성인이에요. 왜 저만 안 된다고 하세요? 목소리엔 억눌린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 과보호라 느껴졌던 아빠가 지금은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이다. 엄마는 다가와 민수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이제 딸이 어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녀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모래 위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딸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두려움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질녘 수지는 우연히 민수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젊은 시절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화사하게 웃으며 수영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에 민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도 내 나이 때 이렇게 바다를 즐겼단다. 하지만 나는 그때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보고 마음 아팠지. 널 지키고 싶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떨린다. 수지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저도 조심할게요. 하지만 제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충분히 만족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얇은 커버업을 걸치고 바다로 나갔고 민수는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파도 소리와 붉은 노을이 아빠와 딸의 화해를 조용히 축복하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 노부부 영식과 은희는 오래된 집 다락방에서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발견했다. 영식은 손을 떨며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다. 젊은 시절 둘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 결혼식 날의 환한 웃음,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공원의 나무길 사진 속 표정들은 눈부셨다. 그때 우리 참 젊고 힘이 있었지. 은희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영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하지만 지금도 난 은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야. 사진을 보는 사이 은희는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영식의 세심한 표정과 마음씨를 발견했다. 영식 역시 은희의 눈빛 속에서 변치 않은 사랑을 느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 속에서 웃고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사진 속 한 장면을 따라 작은 모험을 결심했다. 오래전 함께 걷던 공원으로 가서 같은 벤치에 앉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피부에 닿는 듯 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단단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순간들이 지금의 삶과 연결되면서 영식과 은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남긴 반전은 삶의 현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세대의 패션 취향. 고등학생 딸 수아는 새로운 원피스를 사고 싶어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밝은 색과 과감한 디자인의 옷을 보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이런 옷은 너무 튀잖아.
학교에도 입고 가기 힘들어. 수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다. 엄마, 제 스타일이에요. 왜 항상 제 선택을 못 믿으세요? 말싸움은 점점 커졌다.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엄마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아빠가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다. 잠깐만, 우리 좀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그는 수아의 방으로 들어가 딸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었다. 수아는 자신이 옷을 입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자신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는 그것을 엄마에게 전하며 엄마에게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엄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의 진심을 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내가 좋아한다면 이번 한 번은 내 선택을 존중할게. 수아는 기쁨에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아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수아는 그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나갔다. 집에서는 엄마가 다정하게 오늘 예쁘다. 수아야라고 말하며 딸을 칭찬했다. 작은 패션 취향 문제였지만 아빠의 중재와 솔직한 대화 덕분에 갈등은 화해로 바뀌었고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손주와의 놀이 속 회상. 황혼을 맞은 노부부 정호와 미정은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 손주들과 함께 보내기로 한 하루를 준비한다. 부엌에서는 미정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정호는 손주들을 거실로 불러 모아 장난감과 그림책을 꺼낸다. 손주들은 즐거워하며 서로 장난감을 나누고 노부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본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 작은 놀이 속에서 노부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한다. 정호는 손주가 작은 블록을 싸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어릴 적 부모님이 해주었던 정성 어린 배려와 노고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맞벌이로 하루 종일 바쁘셨지만 매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따뜻한 아침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정호는 부모님이 때로는 무심한 듯 보여도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손주에게 퍼즐을 맞춰주며 자신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작은 배려와 희생을 다시 떠올린다. 손주들은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고 기뻐하며 뛰어다닌다. 노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자식의 작은 성취에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떠올린다. 어릴 적 정호는 부모님이 자신의 성취나 작은 변화에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고 미정 역시 부모님의 수고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지금 손주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정호는 잠시 손주를 안고 작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너희 할아버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돌보셨는지 알아?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미정은 옆에서 손주에게 부드럽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힘들고 바쁜 날도 많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챙겨주셨어. 손주들의 눈빛은 순수하지만 노부부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과 후회가 함께 흐른다. 놀이가 끝난 뒤 노부부는 손주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는다. 정호는 미정에게 조용히 말한다. 우리도 그때는 몰랐어. 부모님이 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 손주들을 보니 조금이나마 이해가 돼.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그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당연하게만 여겼죠.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보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날 오후 정호와 미정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겪으셨던 수고를 떠올린다. 낡은 사진첩 속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 손편지와 오래된 물건들 하나하나가 당시의 희생과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노부부는 사진첩 속 부모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손주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서로 다짐한다. 저녁이 되자 정호는 손주와 함께 작은 블록 탑을 쌓으며 이야기한다. 이 블록 하나하나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대. 우리도 너희에게 그렇게 마음을 전할 거야. 미정은 부드럽게 손주를 껴안으며 덧붙인다. 그리고 우리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그날 밤 집 안은 고요하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따뜻하게 가득 차 있다.
황혼의 하루가 손주들과의 놀이를 통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변했다. 노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이어주기로 다짐한다. 작은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이 삶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손주와 함께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신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소중했구나. 이제 우리도 손주들에게 그대로 전해야지. 미정은 조용히 동의하며 손주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마음에 새긴다. 황혼의 노부부에게 손주와의 평범한 놀이 시간은 단순한 하루가 아닌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리고 삶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깊은 회상과 성찰의 시간으로 남는다. 작은 손길 하나, 장난감 하나에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손주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전하는 하루. 그렇게 황혼의 하루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손주에게 이어줄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손주와의 정원 가꾸기. 따뜻한 봄날 할아버지와 손주 지우는 마당에 나와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꽃은 어디에 심을까요? 지우가 작은 꽃모종을 손에 들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자리를 찾아서 심으면 꽃도 잘 자라고 우리 마음도 즐거워진단다. 지우는 흙을 만지며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흙을 다듬고 물을 주며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우야, 꽃이 자라는 걸 기다리듯 우리 마음도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할아버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는 법이요? 응,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단단해지고 좋은 일이 올 준비가 되는 거란다. 두 사람은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면서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손길이 꽃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 우리 이 꽃이 피면 또 같이 올까요? 지우가 기대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은 꽃보다 더 오래 우리 마음에 남을 거야. 햇살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과 함께 할아버지와 손주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날의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손주의 벽에 걸린 꿈.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노인에게는 허전함이 늘 따라다녔다.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를 산책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미술 교실을 연다는 안내문을 보았다. 붓을 잡아본 적도 없는 자신이 그림을 배운다는 것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는 호기심 반 심심한 반으로 등록을 했다. 첫 수업날 하얀 도화지와 물감이 눈앞에 놓이자 노인은 잠시 멍해졌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선생님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올렸다. 며칠 동안 그린 것은 집 근처의 작은 공원 풍경이었다. 삐뚤빼뚤하고 색도 고르지 않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며 노인의 마음은 묘하게 벅찼다. 이게 내가 만든 거라니. 그는 몇 번이고 그림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액자에 그림을 넣어 거실 한쪽에 세워두었다.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와 그림을 발견했다. 눈을 반짝이며 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저 방에 걸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노인의 가슴은 뜨겁게 차올랐다. 서툰 그림 한 장이 손주에게는 보물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노인의 남은 생을 더 빛나게 할 것 같았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 50대 중년 남성 재호는 아내를 먼저 잃은 후 오랜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인연으로 30대 후반의 여성 수아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성인 딸 지민은 재혼 소식을 듣고 강하게 반대했다. 아빠,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재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재호는 서랍 속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손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재훈에게 보내는 따뜻한 조언과 당신의 행복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훈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지민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편지를 읽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아빠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다. 재훈과 수아는 서로 손을 잡고 지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지민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재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구나. 편지 한 장이 가져온 작은 반전이 가족의 마음을 열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했다. 취미생활. 영수는 67세 정년퇴직 후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TV 뉴스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점심에는 간단히 밥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잠시 산책하거나 책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져갔다. 퇴직 초기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듯 했지만 점점 반복되는 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이미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로 바쁘거나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아내 수지는 집안일과 마을 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영수는 혼자 남은 시간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 작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다. 도자기 만들기 취미 교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글씨는 친근하게 적혀 있었고 사진 속에는 웃는 사람들이 흙을 빚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소일거리로 작은 화분이나 장식품을 만들곤 했던 시간들. 그때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가 번졌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금부터 배우면 어색하고 힘들 텐데.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아내 수지는 그를 부드럽게 다독였다. 한 번만 가보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는 시간보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제가 믿어요. 분명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영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 수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수업날 영수는 조금 긴장한 채 커뮤니티 센터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밝은 강의실과 흙 냄새가 가득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서로 웃으며 도자기를 빚는 모습이 보였다. 영수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자신의 흙덩이를 만지작거렸다. 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도자기를 배우게 될 강사 한유진입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하세요. 도자기와 사람 마음은 비슷해요. 서두르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말에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말이 마음속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했다. 흙을 만지는 감촉, 물과 흙의 비율, 작은 기구를 다루는 손길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강사의 친절한 안내와 옆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영수를 조금씩 편하게 만들었다. 옆자리에 앉은 60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설레고 집중되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흙이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작은 컵 하나를 빚는 과정 속에서 영수는 오랜만에 몰입하는 기쁨을 느꼈다. 집중하는 동안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공허함과 지루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영수 씨. 손끝에 집중하세요. 흙이 말을 걸 거예요. 강사의 말에 영수는 흙과 자신이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흙이 반듯하게 잡히고 컵의 형태가 잡힐 때마다 마음속 성취감이 차올랐다.
옆자리 사람들과 서로 작품을 보며 칭찬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다. 수업이 끝나고 영수는 자신의 작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와, 정말 멋진 컵이네요. 손재주가 뛰어나시네요. 영수는 부끄러움과 뿌듯함이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냥 흙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 그래도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네요. 다음 주에도 영수는 망설임 없이 수업에 참여했다. 점점 더 자신감이 붙고 흙을 다루는 손길도 부드러워졌다. 그는 수업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도 친해졌고 서로 작품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친구들과의 웃음, 강사의 격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이 주는 기쁨은 영수에게 황혼의 살 속에서 놓쳤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영수의 작은 작품들은 집안을 장식하게 되었고 그는 아내에게 선물로 주거나 친구들에게 나누며 또 다른 기쁨을 느꼈다. 무엇보다 매주 수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일상의 즐거움과 성취감은 그의 마음을 젊은 시절처럼 설레게 했다. 영수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작은 취미 교실 참여 하나가 황혼의 일상 속에서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영수는 이제 매주 수업날이 기다려졌다.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고 친구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황혼의 일상 속에서도 도전과 즐거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만의 성취감이 삶에 활력을 주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 영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하고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삶은 이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과 활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커피 한 잔의 위로. 늦은 오후, 도심의 작은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친구 민수는 최근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몇 주째 계속되는 업무 압박과 사람들과의 갈등에 지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 민수를 위해 친구 지훈이 먼저 카페로 나와 있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지훈은 밝게 손을 흔들며 자리로 안내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할래?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의자에 앉았다. 지훈은 말없이 메뉴를 주문하고 잠깐의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렸다. 커피가 도착하자 지훈은 따뜻하게 한 모금 마시며 말을 꺼냈다. 최근 힘든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 다 괜찮을 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수는 처음에는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한참 후 민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업무에서 겪었던 일들, 사람들과의 오해, 자신이 느낀 좌절감까지. 지훈은 중간중간 끄덕이며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커피의 따뜻함과 함께 친구의 위로가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1시간쯤 지난 후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훈아. 오늘 여기 와서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언제든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라도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카페 안의 따뜻한 커피. 향과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는 민수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힘이 되었다. 할머니의 비밀, 엄마의 이해. 30대 엄마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 70대 할머니는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다. 할머니는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강조했고 지연은 현대적인 방식과 자기 방식을 고집했다. 아이 교육, 집안일, 생활 습관에서 갈등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직접 써내려간 편지와 사진, 그리고 결혼 전 꿈과 열정을 담은 일기장이 있었다. 그 속에서 할머니가 한때 사회적 제약과 가족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꿈을 안고 힘들어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연은 놀람과 함께 눈물이 났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고집처럼 보였던 태도 뒤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픔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연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이해할게요. 할머니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평생 다투던 모녀 사이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자 공기가 달라졌다. 작은 편지 한 장과 과거의 기억이 두 사람에게 큰 화해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지연은 그날 이후 할머니와 함께 집안을 돌보고 아이와도 더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오래된 비밀 하나가 모녀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다. 할머니의 잔소리.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거실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20대 손녀 수연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또 늦게 들어왔구나. 거실 의자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요즘 시대에 밤에 좀 늦게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요? 친구들이랑 놀다 들어오는 건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하세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밤은 위험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맨날 할머니는 제가 어리게만 보이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할머니 세상하고 지금은 달라요. 싸늘한 공기가 거실에 감돌았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싶었다. 주방에서 밥을 차리던 할머니의 손등에는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할머니, 어제는 제가 좀 심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잔소리만 하는 할미로 보였지 하지만 사실은 말이다, 수연아. 내 큰이모네 딸이 말이다. 20살에 밤길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단다. 순간 수연의 눈이 크게 떴다. 교통사고였어. 그날따라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는 밤마다 두려움 속에 살았다. 내 딸을 잃은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 겁이 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젖어 있었다. 수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린다. 그래서 내가 미운 소리만 했지. 수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날 밤 수연은 약속을 지켰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머니의 숨죽인 안도와 미소가 전해졌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캠핑. 주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아직 세상이 잠에서 덜 깬 시간이었다. 손주 지우는 배낭을 둘러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캠핑 정말 가는 거예요? 지우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트렁크에 짐을 실으며 웃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여행이란다. 아침 일찍 나서야 좋은 자리도 잡지. 지우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밤에는 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늘이 맑으면 수많은 별이 우리를 맞아줄 거야. 길을 달리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캠핑은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란다. 자연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지우는 그 말이 조금 어려웠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경험도 즐거울 것 같았다. 산속 캠핑장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다. 숲의 향기,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속삭임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텐트는 저기 세울까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텐트 자리를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지우와 함께 천천히 텐트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지우가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해 텐트가 삐뚤어졌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쳐주었다. 실수해도 괜찮단다, 지우야. 중요한 건 서로 도우며 끝까지 해내는 거야. 지우는 흙에 손을 묻히며 모래와 나뭇잎을 만졌다. 할아버지, 캠핑장 냄새가 좋아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깊어지거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란다. 텐트 설치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지우는 깔깔 웃으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저 봐요. 다람쥐가 저희를 구경하네요. 그래, 지우야. 자연 속 생명과 교감하는 것도 캠핑의 큰 즐거움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모닥불을 피웠다. 지우는 작은 손으로 장작을 나르며 도움을 주었다. 불꽃이 타오르자 따뜻한 빛이 둘을 감쌌다. 할아버지, 불이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어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 불꽃처럼 우리 마음에도 따뜻함을 지키는 법이 필요하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 중에서 우리 마음과 닮은 별도 있겠죠? 지우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지우야. 우린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별들도 우리 마음 속에 반짝일 거야. 지우는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할아버지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깬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빵을 굽고 계란을 프라이하며 작은 실수도 함께 웃어넘겼다. 할아버지, 캠핑에서 배운 게 뭐예요? 지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인내와 배려,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법을 배웠단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배웠어요. 기다림도 즐겁고 서로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어요. 둘은 숲속 산책을 나섰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고 작은 새가 지저귀었다. 지우는 길을 잘못 들어 잠시 헤맸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안내했다. 인생도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단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는 거야. 손주와 할아버지는 작은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우는 물을 튀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워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지우야. 이런 시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이란다. 캠핑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텐트를 정리하고 주변 쓰레기를 치웠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책임감과 배려가 느껴졌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올 수 있어요? 지우가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돌아오는 차 안 지우는 창밖의 숲과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 하루 정말 특별했어. 할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야. 할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 평생 잊지 말거라. 이런 순간들이 결국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오늘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 속에서 나는 웃음, 모닥불의 따뜻함, 별빛의 설렘이 오래도록 남았다. 손주와 할아버지가 함께 만든 소중한 추억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삶의 보물이 되었다.